제 손자를 남처럼 3개월이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제 손자인 줄도 몰랐습니다. 매주 복지관에 오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한 명이 있었어요. 항상 제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자였다는 걸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아들과는 연을 끊고 살았거든요. 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집에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옷차림이 튀었습니다. 말투가 가벼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신다고. 집안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서울대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식당 딸하고 결혼한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으니 그만 만나라고.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뭐하냐고. 집안이 안 맞는데. 그날 이후 민준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결혼했다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임신했어요. 저희 곧 아기 낳을 거예요. 엄마 축하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신, 결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준이가 몇 번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손자 보러 오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낳은 애가 무슨 내 손자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궁금했습니다. 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건강하게 크고 있을까? 하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굽히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장례식장에 민준이가 왔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손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민준이를 닮았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준호야. 할머니 바쁘시대.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우리는 이만 갈게요.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준호. 그게 손자 이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됐습니다. 큰 집이 텅 비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저녁이면 TV 소리만 울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외롭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20년 동안 외면한 제가 뭐라고 이제 와서 연락하겠습니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사람 볼 일이 없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 모집한다고. 서예반, 노래교실, 요가교실, 스마트폰 교실. 저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스마트폰이라도 잘 써야 세상과 연결될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3층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어르신들이 벌써 여러 명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영 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소개할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학생이 들어왔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인상이 순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자 이준서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준서라는 학생이 저희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도와줬습니다. 휴대폰 켜는 법, 문자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제 차례가 왔습니다. 준서 학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휴대폰 좀 볼게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학생이 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비밀번호가 뭐예요? 저는 비밀번호를 말해줬습니다. 학생이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연락처가 거의 없으시네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연락처가 3개밖에 없었거든요. 동네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민준이 번호. 민준이 번호는 10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준서 학생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복지관 선생님들 번호 저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 번호도요. 학생이 자기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이준서. 할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어르신한테로 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준서. 누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데 준서 학생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올 거예요. 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손을 흔들며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착한 학생이네. 다음 주가 왔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준서 학생이 먼저 반겼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사용법이었습니다. 준서 학생이 제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사진이 보내져요. 학생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제 손을 잡고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다정하게 저를 대한 게 얼마만인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따뜻했습니다. 준서 학생이 옆에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제 옆에 앉아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웃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 보니까 가족 번호가 없으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은 안 계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있긴 한데 연락 안 하고 살아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 뒤로 매주 복지관에 갔습니다. 준서 학생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벤치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학생은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외로웠다는 말을 하면 안쓰러운 눈으로 봐줬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저는 대충 먹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귀찮아서요.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밥은 잘 드셔야죠. 제가 도시락 싸올까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생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요리 좋아해요. 다음 주 수업 날이었습니다. 준서 학생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만들었어요.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이 있었습니다. 정갈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할머니?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누가 저한테 밥을 싸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매주 싸올게요. 많이 드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 학생은 매주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김밥을 싸왔습니다. 주먹밥을 싸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준서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학생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 생각나서요. 학생의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학생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면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학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어르신 작품 전시회 겸 공개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도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초대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공개 수업 날이 왔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자녀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서예반 어르신들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노래교실 어르신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쉰 줄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강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발짝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교실 어르신들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영숙 어르신 나오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준서 학생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설펐지만 해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왜 왔어? 민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 나 바빠. 돌아서려는데 준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민준이와 준서 학생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서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아빠라고. 준서 학생이 민준이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준서 학생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사실은 이준서가 아니에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본명은 박준호예요. 할머니, 손자예요.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손자라고. 준서가. 아니, 준호가 제 손자라고.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한다고 해서 혹시나 했어요. 엄마가 다니는 복지관이 같은 동네니까. 그래서 오늘 왔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난 석 달 동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 할머니 만나고 싶었어요.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만나고 싶었어? 나는 너희 아빠를 버린 나쁜 할머니인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쁜 사람이지. 너희 엄마 무시하고 너희 아빠랑 연 끊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아빠가 잘 되길 바라셨던 거잖아요. 할머니 방식이 좀 틀렸을 뿐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준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 안 하고 무작정 결혼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고 뭐고 없어. 할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준호야.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23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손자였습니다. 민준이도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셋이 복지관 강당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너 어떻게 내가 여기 다니는 줄 알았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수소문했어요. 할머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어디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복지관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매주 할머니 만나는 게 제일 기다려졌어요. 제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며느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날 싫어할 거야.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민준이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수진이가 황급히 저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용서해줘.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별로였을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넌 착한 애야. 좋은 며느리야. 우리 민준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준호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깎은 사과를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제가 할머니 모시러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마.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복지관은 계속 다니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거기 친구들도 생겼어. 재미있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20년 만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어머님?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주 보자. 다음 주 복지관 수업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출발해요. 우리는 차를 타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고 강의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 수업 끝나면 데리러 올게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좋은 일 있어요. 손자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손자요. 어떻게요? 저는 지난 석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원봉사 온 학생이 제 손자였다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정말 잘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 됐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복지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업 어떠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았어. 오늘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배웠어.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엄마가 할머니 오신다고 음식 많이 했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민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민준이도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따뜻했습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저는 준호가 덜어준 반찬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놓쳤던 가족이구나. 20년 동안 제 고집 때문에 놓쳤던 것들. 손자의 웃음소리,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행복해서 그래.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행복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 복지관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준호가 데리러 오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민준이네 집에서 밥 먹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놀러 갈까요? 3명이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3명. 준호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랑 아빠랑 저요. 엄마는 친구 만난대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민준이와 준호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남산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준호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예쁘다. 민준이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찍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섰습니다. 민준이가 한쪽에 섰습니다. 준호가 다른 쪽에 섰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웃는 거 보세요. 정말 예뻐요. 사진 속 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 사진 할머니한테 보내줄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켤 때마다 우리 가족 사진이 보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는 엄마도 같이 가요. 4명이서 놀러 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지. 민준이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그날 밤 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배경화면에 우리 가족 사진이 떴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준호가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손자랑 아들이랑 남산 갔다 왔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보기 좋네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준호가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엄마가 할머니 방 준비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내 방? 준호가 웃었습니다. 내 할머니 방이요. 이제 우리 집이 할머니 집이기도 해요. 민준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반겼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쪽이에요. 수진이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머님 방이에요. 이제 자주 오셔서 주무세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네 집 제 방에서 잤습니다. 침대가 포근했습니다.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옆방에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소리였습니다. 가족 소리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잘 잤어.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쉬는 날이에요. 같이 시간 보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쉬어. 나는 복지관 가야 해. 준호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복지관이 그렇게 좋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손을 흔들며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할머니들이 반겼습니다. 영숙 씨 왔어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를 찍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영숙 씨 잘하네요.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준호와 함께 앉았던 그 벤치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던 것, 도시락 싸와서 먹이던 것, 제 손을 잡아주던 것, 그 모든 게 손자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착한 대학생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수업 끝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끝났어. 준호야, 너 수업 없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할머니 데리러 왔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지난 석 달 동안 나 몰래 할머니 돌봐줘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저도 행복했어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고맙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봄나들이 행사를 한다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나들이 간대. 같이 갈래? 민준이가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 갈게요. 저랑 수진이랑 준호랑.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다 같이 가자. 봄나들이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 가족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앞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가족들도 함께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남한산성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요. 민준이가 반대쪽 팔짱을 꼈습니다. 수진이가 뒤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꽃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저거 개나리예요. 저거는 진달래예요. 저는 꽃을 바라봤습니다. 예뻤습니다. 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우리 넷이서요. 지나가던 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가운데 섰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양옆에 섰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김밥을 떼어줬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저는 김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복지관 생활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배울 것도 많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봄나들이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네 집에 갔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군대 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군대. 준호가 군대를 간다고. 언제 가는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한동안 못 보겠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편지 쓸게요. 전화도 할게요. 휴가 나오면 바로 할머니 보러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그래. 준호가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다음 달이 왔습니다. 준호 입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논산 훈련소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운전했습니다. 수진이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준호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없는 동안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응, 할머니, 건강할게. 너도 건강하게 잘 다녀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배웅 나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도 내렸습니다. 준호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준호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엄마도. 너도 건강해. 준호가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잘 다녀와.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준호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손자. 준호가 훈련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준호가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군대 잘 다녀올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없어도 복지관 잘 다니시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내세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네 집 제 방에서 잤습니다. 준호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던 얼굴, 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 할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복지관 가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저는 차에서 내려 복지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군대 간 손주들이랑 영상통화하실 수 있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영상통화. 준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영상통화 버튼 누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영숙 씨 잘하시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잘 지내요. 할머니는요? 저는 준호한테 물었습니다. 준호야, 영상통화할 수 있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게요. 곧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준호 얼굴이 떴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준호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준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복지관 잘 다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다녀. 오늘 영상 통화하는 법 배웠어.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영상 통화 시간이 끝났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또 하자. 준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호 얼굴을 봤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저는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높다고 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돼.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다음 날 민준이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식단 조절이 필요하세요. 운동도 하셔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식단 제가 챙겨드릴게요.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그날부터 수진이가 제 식단을 챙겼습니다. 싱겁게 요리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넣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데리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이대로 유지하세요.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건강 좋아지셨다며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휴가 나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준호가 웃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다음 달이 왔습니다. 준호 휴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 가족이 모두 훈련소로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훈련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 입은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 손자. 준호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민준이와 수진이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참 밝네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밝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불고기가 있었습니다. 잡채가 있었습니다.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저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휴가 나왔는데 우리는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또 달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기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가 하품을 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저는 준호한테 말했습니다. 준호야, 가서 쉬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일도 있어. 오늘은 푹 쉬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잘 잤어.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복지관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야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너도. 준호가 웃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요. 어르신들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준호가 군복을 입고 나타나자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준서야. 아니, 준호야. 휴가 나왔구나.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군대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예전처럼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우리 준호 역시 착해. 수업이 끝났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복지관 정말 재미있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재미있어. 여기 와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손자, 고맙다. 휴가가 끝났습니다. 준호를 다시 훈련소로 데려다 줬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휴가 때 또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준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단풍 구경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았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행복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한테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복지관 마당에 눈이 쌓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지관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있었습니다. 제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제대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소로 마중을 갔습니다. 준호가 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잘 다녀왔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제대를 축하했습니다. 준호가 대학교 복학했습니다. 다시 복지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저와 함께 복지관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겼습니다. 준호야, 돌아왔구나.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준호가 웃었습니다.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와. 우리 준호 잘 부탁해.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청혼했습니다. 지은이가 승낙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잡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식장에 갔습니다.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손자가 결혼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저희 테이블로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고집센 늙은 여자였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손자를 외면했습니다. 외롭게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제 손자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장하고 석 달 동안 저를 돌봤습니다. 밥을 챙겨줬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시 가족을 찾았습니다. 민준이와 화해했습니다. 수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준호와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 가족과 사이가 멀어져 계신가요? 혹시 오래전 다툼 때문에 연락을 끊고 사신가요? 저는 20년을 잃었습니다. 손자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수진이한테 고마워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하세요. 문자 한 통 보내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제 인생의 봄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복지관 한번 가보세요. 경로당 가보세요.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해보세요. 거기에도 인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저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공감하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이 가족과 화해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감사합니다.